오늘은 그 질문이 안 나오는데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김밥하는 CEO로 처음에 책을 냈을 때 그 책이 나오기 얼마 전에 한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매출과 회사 자산을 착각하는 바람에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700억 부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70억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걸 출판사한테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인쇄가 돼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700억 부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실제로 7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면서 그 책에 적힌 그대로 실현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불릴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번다고 실제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요. 여기서 기름진 밭은 돈을 말하고 씨앗은 행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갖다가 기름진 밭에다 뿌리면 100개를 뿌렸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씨앗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밭이 좋지 않은 밭에다 씨를 뿌리면 상대적으로 100개 중에 아주 안 나오진 않아요.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지금 가만히 계산해봐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제 재정 문제, 미래에 대한 거, 주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고민들을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돈이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그래서 돈도 똑같아요. 중력이,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10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매 1억을 지금 모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혹은 사업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 또 1억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억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보면 막 100억, 1000억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실제로 1억, 2억 하는 순서로 따지면 한 7번, 8번 대곱하기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실제로 그렇게 커져요. 제가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매장 300개 열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돈은 중력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돈은 인격체. 인격체라는 말은 person, 인격이라는 말인데 인격체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개별적 실체를 가지는 것을 인격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돈은 형체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사람들이 생각해놓은 가치만 있고 숫자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무슨 인격체냐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흔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부터는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체로 돈을 이해하면 돈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돈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면, 돈을 벌면 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돼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아니면 그 엄마가 내 친구가 될까요? 안 오지, 싸우잖아. 그리고 밖에 가서 소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돈을,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뭐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이해하고 있다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큰 돈은, 작은 돈은 아껴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줘야 돼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아까 내가 중력 얘기했죠. 중력. 그럼 중력은 큰 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보다 중력이 셀 거예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더 큰 돈, 목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아주 무섭고 중요한 돈인 걸 알아야 돼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돈은 같은 100만 원이라도 혹은 같은 1000만 원이라도 그 숫자는, 가치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그 돈의 무게가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벌은 돈은 돈의 가치가,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누가 준 돈은 1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날아가요. 이치를 아시겠죠? 그런 돈은 그냥 흩어져 버려요.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갑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혹은 누가 줬다든지
유산으로 받았다든지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떼부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돈은 같은 1억이라도 내가 벌어서 꾸준히 모아서 적금 들어서 벌은 돈 1억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임보다 그 힘 자체가 그리고 그 중력 자체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공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성공은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생을 바닥에 두고 있어요. 돈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금 이런 거를 잘 지키지 않는 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예요. 제가 성공이 근본적으로 많은 슬픔과 불행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깔은 자체가 마치 가시처럼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를 다독이지 않으면 결국 가시는 내 몸을 찔러서 돈을 많이 벌어도 다시 돈을 흩어지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나면 혹은 성공하기 전에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 사업가들 혹은 젊은 친구들이 사업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불과 몇 년 만에 혹은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았는데 회비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보다 더 아까워지 않고 소비를 한다면 이거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무시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경험에 돈을 쓰는 건 괜찮다고 봐요. 무언가를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경험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경험 그러면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틀려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경험 그러면 그건 경험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이라고 우기는 게 진짜 경험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경험은 뭐냐면 이 경험이 나를 더 고양시킬 수 있는가 이거. 책값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아요. 자, 소비 수준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욕구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모든 게. 내가 젊은 나이에는 젊어서 어떤 경험을 쌓고 이렇게 인생을 전체를 죽이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인데 자본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마중물처럼 뭐가 올 때까지는 좀 노력해야 돼요. 좀 유보하고 노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특히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존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증명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오늘은 그 질문이 안 나오는데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나는 내 급여도 못 만들고 내가 뭐 부모님한테 돈 용돈 받아서 쓰고 뭐 와이프가 어떻게 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를 증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 자기 유동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은 보통 백만장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백만장자 되시기 바라고 백만장자 된 사람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백만장자 된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밥 사세요.